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까지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의원님과 최재성 전 수석님 판도라에서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 사이가 굉장히 각별하시다고 들었는데. 뭐 옛날에는 많이 뵀죠. 근데 옛날에는 표정을 그러세요? 아니 한참 만에 보니까 같은 백수라고 뭐 그냥 맘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자세가 영 그러네. 우선 김성태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집 안방 주인 같으네. 제가 이 프로그램 끝나면 김근식 의원님, 뭐 박원석 의원님 네. 전부 최재성 수석님 말 좀 빨리 하라고. 근데 저보다 조금 더 느린 분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뭐 품격이 있고 다 정치의 수준이 있는 게 이게 말투에서 녹아 있는 거거든. 말 감사합니다. 속도에 품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느린 사람들이 위로인데 그래서 출연을 그래 환영한다는 거예요. 뭐 안 한다. 환영한다는 거.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2010몇 년도인가 그 유명한 아프리카 예산소 아프리카 시찰을 갔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아프리카 예산 수업인데 그때 간 동지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진행 수배가 됐었어요. 대한민국의 전 지상파, 공중파 뭐 전부 다 언론에서. 저는 진짜 엄청난 희생자입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저희는 바로 귀국을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은 끝까지 일정 나가고 근데 먼저 귀국한 사람이 더 두들겨 맞고 뒤에 온 분들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서 오니까 좀 덜하고. 개인적으로 두 분한테 감사해요. 왜요? 사실은 그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제가 국회 기재위였는데 예. 남미를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안 앞에 가셨군요. 저렇게 박살나는 거 보고 취소했습니다. 저희. 처음 갔다가 아주 엄청 두들겨 맞고 책임을 또 이쪽으로 다 전가하면서. 엄청 두들겨 맞고 그때는 그런데 그래도 정말 뭐, 배울 점이 뭐 정치가 있었죠. 배울 점이 아주 화들짝 놀라서 바로 귀국했는데 일정 꽉 채우고 오시는 그 담대함에 한 수 배웠습니다. 국가 간에 또 공식 일정은 일정대로 그 다 잡혀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막 박살나고 있는데 묵은 호텔 이름이 사파리야. 맞아요. 사파리 호텔 맞아요. 이름이.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문부호 하나. 김재원 최고는 사퇴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요. 태영호 최고는 사퇴했잖아요. 예. 그리고 3개월. 김재원 최고는 1년. 그래서 저는 태영호 최고한테는 실제로 정무적으로 사퇴 작업이 들어갔고 김재원 최고한테는 안 들어갔다고 봐요. 왜요? 사안의 질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태영호 최고는 소위 말해서 공천 문제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걱정하지 말아라. 네. 대통령 정부 지원 발언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게 보좌관에 의해서 녹음이 돼서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이 무근이면은 김재원 최고보다 훨씬 더 이거는 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행각을 태영호 최고가 한 셈이에요. 근데 결론은 거꾸로 나고. 근데 김재원 최고는 뭐 얽혀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혼자 정광훈 목사 발언하고 혼자 5.18 폄훼 발언하고 미국 가서 또 정광훈 목사가 우익 평정했다고 또 발언하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똑같이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를 당해서 정무적으로 했다면 김재원 최고가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나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뭐 의문부라기보다도 여의도에서는 대충 그냥 정설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날로 먹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 딱 얹고. 아니 한쪽에는 한번 지켜보세요. 김성태 의원님 생각이시고 그럼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태영호 최고가 보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인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연했다 그러면 태영호 최고의 징계량이 더 세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진복 수석이 참 점잖고 진중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당 그 진중한 분이 또 정치를 하시고 국회의원 다선하셨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복 의원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가지고 자당의 이 당대표 후보를 소위 말해서 이제 누르고 깨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냥 해버리고 수석이든 뭐 실장이든 대통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양형의 기준이 똑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눈에 뭐가 씌인 거야. 누가요? 우리 김 위원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4.3 발언, 또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 이런 걸로 따지면요. 태영호 최고가 김재원 최고보다 몇 갑절 더해요.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발 가상화폐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김남국 의원 개인의 일탈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것이 뭐 캠프에서 논의되거나 또 동료 의원하고 논의해서 하거나 이거는 전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정치적 또 정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민주당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죠. 당의 조사하고 대응이 말 아쉬웠다. 것도 없는 거죠. 정치계의 최고의 짠돌이 혹은 통 큰 정치인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 전두환 대통령 따라갈 사람은 없죠. 뭐 전별금에서 1,000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공짜가 하나 더 붙어갖고 깜짝 놀랐다는 동. 그다음에 또 못지않게 땡기고 또 안 쓴 사람 있죠. 1,000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영자 하나 빠져서 100만 원 줬다는 전직 대통령도 있어요. 노태우도 능력이지 뭐. 아 그랬습니까? 왜 그러세요? 근데 YS 대통령도 또 이렇게 배짱이 있고 이렇게 오리발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YS 오리발? 총재가 줄 때 이 세지는 않았다는 거. 그냥 잡히는 대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오차가 나봤자 99만 원 아니면 10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대로 줬는데. 그게 바로 달인 수준이죠. 오리발은 그냥 줘서 왜 오리발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 흔적 없이 과거의 그런 행태는 다른 나라도 그래요. 공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나 뭐 이런데 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반을. 국회의원이 대단한 거예요. 아, 네.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여튼 뭔가 증식을 하고 편법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참 굉장히 대단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보통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재밌는 게 금융실명제 기준으로 정치자금 내지는 이런 이제 뇌물 등등의 유형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작은 봉투가 높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뭐 수표를 줘도 되고 뭐 그래서 작을수록 좋았는데 금융실명제가 딱 되니까 사과 박스, 그 유명한 사과 박스. 그래서 사과 박스는 뭐 2억에서 뭐 2억 3천, 2억 3천. 거기는 이제 그 기술자들이 넣었을 때 그런 거고 보통 2억에서 2억 3천이라. 그 다음에 이제 골프백이 등장을 해요. 골프백. 그건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건데. 골프백이 그게 한 8천에서 1억 정도라는 거예요. 500은 뭐 5만 원권 기준으로 8천만 원. 그 다음에 뭐 간고등어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케이크는 4천만 원. 두 사람의 만남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먼저 어떤 얘기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거를 또 한 번 얘기했다는 거는 홍준표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스탠스, 행보의 기조, 그 선을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 마음이 신기하고 불편한 거죠. 그걸 일시적으로. 김기현 대표한테 불편한 거는 이제 이해가 가죠. 해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는 이번 표현은 납득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놓고 일종의 저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짧게 보고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느껴져서 이제 기분이 나쁜 거거든, 대통령실은. 그 얘기를 또 했다는 것에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차기 대선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여당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해창 후보는 YS 대통령 때 감사원장도 하고 하다가 한번 부딪히고 나오고 대선 후보 때 YS 대통령 화형식을 했다고. 예. 차별화해야 된다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연히 정권 말이고 교체기에 대선 때 인기 없고 막 10%대 당 지지율 막 이랬다고. 예. 그래서 차별화하라고 하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그거 못한다고 거부를 했던 거. 임기 1년 차에 이런 대통령을 홍준표 대표도 처음 볼 거고. 임기 1년 차에 그런 대선 후보는 없어요. 정치 권력상. 아니 그래서 반윤을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반윤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이 정권에서 홍 시장님은 최 시장, 친자일 수가 없어.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권당은 말이에요. 한마디만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마음 불편한 관계로 대통령을 선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대표적으로 이해창 대통령. 아니,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두 분이 다 그런 거예요. 반윤은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그래서 대통령의 이 국정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언할 거예요. 예. 그러나 친윤 안 합니다. 타 방송사 토론에 가서 대통령 초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대통령실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라고 말한 건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때는 대통령이었지만 이번엔 표현이 대통령실이었어요. 그 얘기. 대통령실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이 제목이 뭐예요? 초보 대통령을 잘 모셔라 이 이야기고,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초보 대통령을 잘 모시라는 모든 이야기고, 것은 대통령한테 가게 돼 아까 있어. 말씀하신 이해창의 경우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말에 이미 대선 주자가 된 상황에서 과거 그 현직 대통령, 말기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지 취임 1년 차에 대통령 척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그렇기 특이한 때문에 대통령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모시라고 하는 충정어리 승소리라고 봐야 돼요. 인대로 해서 갔어요. 마음대로 해석을 지금 최수석이 해놓고. 저게 경강부인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또 기술자네.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김성태 의원님 따라갈 사람은 적어도 현존하는 인물 중에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면. 두 명불허전. 두 분이 앞에 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진실이 여는 시간 판도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